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케프에서 사운드바를 만들었어요. 센터 스피커가 아니고 사운드바입니다. 아마 제가 중간에 제품을 놓친 게 아니라면 케프에서 사운드바를 만든 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케프가 사운드바를 출시한 거는 꽤 의미가 있어 보여요. 사운드바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케프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게 아니라면 사운드바라는 이 포맷이 케프가 분석을 해보니 시장에서 잘 팔린다, 혹은 지금보다 뭔가 나아지면 판매가 잘 될 것 같다. 사운드바는 편리하게 쓰라고 만든 거죠. 뭐 이렇게 좌우를 나누고 센터를 나누고 천장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뒤에 전원 꽂고 TV와 연결하면 모든 게 다 되게, 그런 게 필요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혹은 그런 편리함을 먼저 선도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사운드바고, 반면에 그런 편리성을 주도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성능의 한계도 분명해요. 일단 하이파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편리하게 쓰려고 하나의 바디에 응축시키다 보니 각 채널이 다른 이런 거를 하나의 통 속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한계, 그리고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는 게 이 사용자의 시선 자체가 TV 화면을 가리지 않고 TV 아래쪽에 슬림하게 옆으로밖에 늘릴 수 없는 거예요. 높이의 제한을 받다 보니 진동판의 크기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TV에서 나오는 미세한 소리와 천둥치는 폭격 장면,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합창 소리, 이런 걸 다 들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운드바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음질이 나쁘지만 않으면 편리하고 그 집안의 인테리어에 기여하는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 때문에 음악과 이 사운드의 재생 품질을 극한으로 올리는 그 가치와 지금 같은 인테리어적 가치, 이게 싸우다 보면 이쪽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운드바가 우위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한 가족 내에서는 주로 이쪽이 여자인 경우가 많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있는 어떤 가재 도구를 놓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어떤 의사결정의 한 판을 벌이면 결혼 차수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자 쪽이 점점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바도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천편일률적은 아니고 여자분들 중에도 이 2채널 스피커로 또 멀티 채널까지 듣는 분들도 있고, 남자 중에도 다 귀찮구나 사운드바 하나 이거로 들을래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주류가 되는 대부분의 이 음향기기 소비자들을 봤을 때 주로 그렇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사운드바는 이미 완성된 그런 심플한 포맷, 사실 여기서 멋을 더 부릴 필요도 없고, 사실 이 단순하고 가로로 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디자인에서 멋을 더 부릴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운드바의 과제는 어떻게든 사운드적 품질, 음질을 높여가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그걸 해결하려면 역시 인클로저와 그 슬림한 사이즈에 맞는 스피커 유닛을 얼마나 고성능으로 개발하느냐, 그게 사운드바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케프가 사운드바를 만들었다는 건 그 소식만 듣고서 판단했을 때는 케프가 이 사운드바 포맷에서도 점을 해결했나 보다. 이 60여 년이 된 이 회사의 어떤 사운드 품질, 타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케프만의 사운드 시그너처나 사운드 품질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음에 있어요. 베이스를 작은 사이즈 유닛에서도 완성시킨, 그 안에서 엄청난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거의 이 하이엔드기에서는 최초로 제안했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케프가 사운드바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저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12세대까지 온 유니큐의 동축 드라이버를 어떻게 사운드바에 녹여냈을까? 이건 그 다음 관심사가 됩니다. 여하튼 그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케프의 사운드바에서는 저음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먼저 궁금해지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이에요. 뭐 디자인만 놓고 보면 케프스러운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케프가 만들어서 사운드바가 굉장히 멋있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형적인 사운드바, 슬림하고 옆으로 긴, 높이가 약 10cm 정도의, 이 폭은 한 55인치 TV하고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지금 55인치에서 60인치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디스플레이하고 폭이 딱 맞는 그런 사이즈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드라이버 유닛, 진동판을 가진 그런 각 유닛이 총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12개냐면, 일단 정면하고 상단 여기에 동축 유닛이 3개씩, 앞에 3개, 상단에 3개, 총 6개, 그 다음에 이 측면, 이 좌우 양 끝단에 하나씩 2개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죠.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우퍼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앞하고 뒤 서로 등을 지고 동작하게 만든 그런 총 4개의 우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프가 이 첫 사운드바 지오를 만들면서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흔적이 보이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자사 유닛을 가지고 그 수많은 유닛 중에 골라서 그거를 사운드바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 사운드바를 만들면서 유닛을 전부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 전면과 상단에 있는 3개씩 6개로 부착한 그 유니큐 드라이버의 MX 버전이에요. 사운드바 사이즈에 맞게 그 포맷에 최적으로 만든 새로운 동축 유닛 MX 드라이버가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우퍼도 그래요. 우퍼 여기다 넣으려면 높이가 잘해야 10cm도 안 되는 요 사이즈로 우퍼를 동그랗게 넣으면 저음이 나오겠어요. 그러려면 4개 갖고도 안 되고 여러 개를 넣어야 되겠지만 케프가 이 오랜만에 신공을 발휘한 게 이 타원형, 소위 운동장 트랙형으로 만든 P189라는 새로운 우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보면 케프를 오래 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겠지만 80년대 유닛 중에 B139라고 있죠. 그 유닛이 케프 자사 스피커에 들어가지만 윌슨 오디오 플래그십이었던 웜에도 들어가는 타원형으로 생기고 옆으로 넓은 스피커 유닛의 드라이버에서 아주 혁명가도 같았던 그 B139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 그 유닛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케프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육상 트랙 같이 생긴 이 유닛을 동그란 상하좌우 대칭형으로 환산을 하면 약 4인치 구경의 유닛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프가 이 유닛을 왜 앞뒤로 붙였겠어요? 케프가 근 10년 내에 완성시킨 그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 서로 등을 마주대고 동작하게 만든 그 우퍼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슬림하게 만들어도 뒤쪽의 원통은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서로 큰 진폭으로 동작을 하면 그 가운데 부분은 서로 중첩이 되게 만든 이게 최근에 케프가 완성한 그 막강한 저음 재생 방식의 어떤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도 그렇게 슬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보이스의 규모도 그렇지만 사운드 품질도 엄청났었죠. 그거를 다른 형태로 그대로 사운드바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배분한 총 12개의 유닛을 D클래스 증폭단 앰프로 드라이브를 하는 모두 액티브예요. 페이시브 하나 없이 총 12개 유닛의 각각의 D클래스 증폭단으로 동작을 하게 만든 그게 RMS가 아니고 피크 출력만 표시를 했는데 최대 출력의 합산이 총 820W의 출력을 내는 그런 액티브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형태에서 베이스 다음으로 궁금한 건 역시 케프가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유니큐 드라이버 2개의 구경이 다른 멤브레인을 이렇게 겹친 구경도 작아야 되지만 앞뒤로도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운드바의 형태상 그렇게 만든 새로운 MX 드라이버를 6개나 배치를 하면서 거기서 역시 케프의 신공이 발휘된 게 똑같은 대역을 재생하는 6개 3개는 상단으로 3개는 전방으로 그리고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소리를 내요. 서로 채널이 다른 거죠. 서로 채널이 다른 이 6개의 유닛을 그 사운드 품질을 일체화시키는 거 위상도 일치시켜야 되고 소위 벨로시티 있죠. 사운드의 속도, 음속이라고 표현하는 그 속도를 그걸 어떻게 일치시킬까 케프가 그거를 구현시키려고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 VECO라는 방식이에요. 벨로시티 컨트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알려드리면 원래 스피커 진동판 뒤쪽에 보이스 콜이 있는 자리에 그 축에 있는 힌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틀을 빼고서 거기다가 센서를 집어넣었어요. 그 소위 PCB 기판을 넣어서 거기서 보이스콜이 동작하는 속도를 센서로 측정을 해서 그걸 똑같이 맞추는 그렇게 해서 유닛이 6개 돼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만든 이게 또 기가 막힌 기술이죠. 그게 케프가 생각하는 사운드바에서도 최선의 음질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케프가 개발해낸 하이파이적 사운드바의 어떤 표준과도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나머지는 사운드바의 한계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각 대역이 다르고 다이나믹스나 파워 핸들링의 규모가 다른 그 체인버를 나눈다 해도 그게 하나의 바디에서 동작해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키가 낮은 슬림한 사이즈에서 그걸 구현해야 되는 거는 포맷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내비두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이제 이 나무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 제품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물론 공진 특성은 좋아집니다. 디자인도 좀 더 멋있어질 수 있고 나는 돈을 더 들일 의향이 있다.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운드바도 물론 있습니다. 여하튼 케프는 본인들이 만든 유닛 기술과 저음 방사하는 방식 이거를 최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운드바를 완성시킨 게 바로 케프 최초의 사운드바인 지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프의 첫 사운드바 지오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소리를 들어봐야죠. 일단 이 사운드바의 기본 용도인 영상 2개의 사운드와 역시 사운드바의 하이파이적 음질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도 2개, 영상 사운드도 2개 같이 들어보시죠.
Not our fans. When you mess with our fans, We need to make it hurt. You came at a bad time, but you just crossed the line. You wanna get wild? Okay, I'll show you wild. let's ride, but let's try getting to a level. Cause we're dying for the time, trying to start a battle. Bleeding isn't in my bag, that's a put that bella song. Bleeding you is what I do. Body, naughty, sorry. When you pull up, I pull up a little late to the part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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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can know that I'm born for this. There ain't no point in avoiding it. Annoyed, a bitch, bitch, I'm not sick, you're me, I can take you. Knocking you out like a lullaby. Hear the sound beating in your mind. Better sit down for the show, 'cause I'm gonna show you how it's done, done, done. How it's tricked up with how it's done, done, done. How it's tricked up with how it's done, done, done. Run, run, we run the town. Walk, walk, when all the sun. Turning up, how it's done, done. How it's done, done, done. Yeah, this plan's trashed. Okay, let's do this. Yeah, something about when you go for the girl that's so humble and high. Perfectly bigger than but to continue it, you're putting her one. Nothing to us. What have you done? We come up from sun up to sun, so come out to play. Wanted a way, we wanted a million, we should have been really, we wanted to pay. Parker, that is not your boyfriend's dick. Do not come early. We're 93. 5, 6, and.
케프 G5의 채널 구성이 5.1.2예요. 스피커가 앞에 3개, 위에 3개에서 기본 동축이 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6.1.2가 아니고 5.1.2일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G5는 음악을 듣건 영화를 보건 전 유닛이 다 동작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케프의 G5는 일반적인 형태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TV 앞에 이런 선반 위에 올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경우에 위에 3개 스피커 중에서 이 중앙에 있는 스피커에선 사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1.2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벽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쪽이 앞에 보이게 그렇게 부착을 하면 그때는 지금 이 위에 있는 3개 유닛이 정면을 향하잖아요. 그렇게 배치하면 정면 3개가 다 소리가 나게 하는 그렇게 채널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우퍼가 4개인데 왜 1이냐? 4개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6개 채널과 다른 소리를 내는 좌우 측면에 있는 이 2개 유닛. 이게 2인치 구경에 이건 풀레인즈예요. 하나의 멤브레인으로 제작한 2개 유닛의 기능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좀 더 넓게 하고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측면 유닛입니다. 그렇게 채널 배분이 되어 있는데 케프가 일단 자기 스피커 중에 저음이 나오는 모든 스피커들은 그 배치 위치에 따라서 그 저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있잖아요. G5에도 그 기능을 그대로 탑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는 그거를 IPT라고 불러요. 인텔리전트 플레이스먼트 테크놀로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AI로 위치에 맞춰서 저음을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건 주로 이제 일반 2채널 스피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뒷벽하고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음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이 G5의 사운드를 일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케프가 만든 저음을 일단 크게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일단 저음은 아낌없이 나와야 된다. 다만 왜곡이 되지 않게만 만드는 그러니까 왜곡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 반경으로 동작하게 만든 그런 4개의 우퍼 이걸 만들려고 아까 말씀드린 그 P185라는 최신 진동판 규격 그 드라이버 디자인에다가 진동판이 이렇게 육상 트랙처럼 생기다 보니까 그 주변의 서라운드 엣지의 재질과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P-플렉스라고 케프가 가장 진폭이 큰 그런 유닛들에 쓰는 그런 서라운드 엣지 있죠. 그걸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굉장히 큰 진폭에서도 원활히 동작하고 잘 멈춰 세울 수 있게 그런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슬림한 사이즈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아주 풀 스트로크 저음 있죠. 그게 아주 유감없이 나옵니다. 다만 다시 그 사운드바 포맷의 한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슬림한 이 앞뒤로 자르야 이제 20cm가 채 안 되는 이 앞뒤를 2개 우퍼가 동작해서 과연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근데 케프는 본인들의 그 저음 방사 방식, 보스 캔슬링 방식으로 많은 저음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탄력이 높은 베이스가 쏟아집니다. 그 베이스의 양감은 인크로저 사이즈, 특히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대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만드는지만 그게 관건이었을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사이즈만 축소된 케프의 블레이드 2의 저음 품질 그런 아주 탄력 있고 쾌속으로 동작하는 그런 베이스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포근한 여운을 끝에 남기는 그런 케프 특유의 베이스 소리를 들려줘서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이 디자인에서는 이게 케프라고 그게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베이스 소리가 흘러나오자 아 케프의 소리구나. 규격과 사이즈를 달리한 그런 새로운 우퍼라 해도 케프의 소리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플래시에 나오는 관악기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베이스 소리 있죠. 둥두둥둥두둥둥. 그리고 합주가 이어지면 계속 아래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는 그 베이스 소리를 듣는데 사실 사운드바에서의 어떤 한계를 그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베이스 소리 오히려 소리의 그런 그루브한 느낌을 살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그런 소리가 이 작은 통 속에서 아주 유감없이 나와서 그 소리 듣기 정말 좋았어요. 그게 또 K-팝 데모노터스 같은 곡에서도 아주 저음이 순간 장렬하는 이런 장면들 있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들렸다는 거. 그래서 역시 케프의 베이스 품질은 사운드바에서도 여전히 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굳이 사운드바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베이스 소리가 들려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베이스 품질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듣는 일반 음원에서 호브즈나 타이들 같은 고해상도 음원 속에서도
이 5.1.2 12 유닛이 동시에 동작해서 내는 소리에서도 여전히 좋은 편지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Need It Now의 Is It You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에선 특히 아까 위플래시하고는 좀 다르게 위상이 일치되는 이런 장면들, 그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스테이징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정면과 상단 그리고 측면까지 그렇게 동시에 동작하는 그런 중고역의 소리와 그 다음에 4개의 우퍼가 동시에 동작해서 내는 베이스, 이 시간 일치가 아까 이 스피커를 위해서 케프가 개발한 베코라는 기술이 있죠. 벨로시티를 똑같이 맞추는 그 단어가 살짝 떠올랐어요. 이 스피커의 어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일체감, 전대역이 일체감 있게 딱 떨어지게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이 지오를 배치하는 일반적인 배치 방법 중에 높이를 귀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하는 게, 제가 귀 높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귀 높이보다 조금 낮게 배치를 하면 좀 더 홀로그래픽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소리와 정면으로 나오는 소리가 전망 있게 잘 보이는 지점이 눈보다 조금 아래쪽, 앉았을 때 약 턱 정도 오는 높이에 배치를 하면 그런 게 상당히 홀로그래픽하게 잘 보입니다. 이 제품의 높이를 배치하는 그런 요령 중에 하나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새 MX 드라이버의 소리, 이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운드바에서 들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곡까지 들어보다 보니까 안에서 피폰 오토가 부르는 핸델의 아리아 같은 동정녀 여왕이 나셨네, 이 곡을 들어보면 오토의 음색이 상당히 근접해서 들립니다. 일단은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케프 동축 유닛의 어떤 시그너처 같은 그런 사운드, 그래서 음상도 상당히 컴팩트하게 맺히면서 그런 무대가 떠올라서 그런 품질은 아주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케프의 2채널 스피커들을 그대로 하나의 바디로 응축시켜 놓은 그런 의미를 두어서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운드바의 일반론이 되겠지만, 사운드바가 전체 대역을 다 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 통의 용적이 작으니까 베이스는 어떻게든 이 케프의 고유의 방식으로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소리를 낼 수 있게 앞뒤로 배치를 하고 전후간 진폭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그렇게 낼 수는 있는데, 이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콘트라스트를 주거나 이런 거, 그리고 높은 대역도 선명하게 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미드레인지, 여기에서의 어떤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좀 더 상하 대역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중역을 만들기에는 사운드바의 한계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바로 2채널 스피커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케프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MX 드라이버를 써서 중역대부터 고역까지 전 대역을 같이 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운드바 치고는 그런 중역대 콘트라스트도 진했다 흐려졌다 이런 느낌이 제가 아는 사운드바보다는 상당히 잘 나는 편이에요. 물론 케프의 2채널 스피커들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매끄러운 전 대역의 연결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운드바에서 듣는 그런 중역대의 한계보다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 그걸 하려고 벨로시티 맞추고 동축으로 구성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자 그러면 이 케프의 지오의 용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난 그렇게 진지하게 음악을 심취해서 듣거나 그걸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 개를 늘어놓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 나는 그냥 아주 간편하고 깔끔하게 집안을 정돈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로 음악까지 다 듣고 싶어. 그렇게 음악의 품질을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로 음악부터 영화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운드바도 이거보다 비싸고 더 고급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사운드 품질까지 따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일단 그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고, 나무 같은 걸 쓰면 공진을 제어하는 효과가 좀 더 생기는 그 정도입니다. 사운드바가 좀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저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채널 스피커까지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음질까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좀 더 본원적인 의미는 케프가 사운드바의 수요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시장을 판단한 거는 최근에 점점 관심이 고조되고 시청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OTT 서비스 있죠.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채널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이런 거를 주로 볼 용도라면 케프의 지오만으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와 DTS-X를 지원합니다. 각각 이 멀티 채널 입체 음향을 재현할 수 있는 최고 포맷이죠. 근데 케프는 이 TV 사이즈만한 요 반경 내에서 총 12개 스피커로 그걸 구현하는, 그 천장에 실링 스피커를 붙이고 서브우퍼를 따로 뽑고 좌우를 넓게 스페이싱한
이런 구성하고 입체 감화의 느낌은 다르지만 이 반경 내에서는 그 돌비 애트모스에 들어있는 그런 입체 음향을 작은 반경 내에서는 보여준다는 얘기죠. 외부 인터페이스도 딱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그런 HDMI EARC가 지금 말한 돌비 애트모스나 DTSX 같은 이런 포맷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에 옵티컬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서 HDMI 지원 안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나 기타 외부 디지털 입력을 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선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블루투스는 주로 이런 영상보다는 음악을 들을 때 편리하게 쓰라고 만든 그런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케프의 첫 사운드바, 새 유닛들도 만들어내고 많은 공을 들인 흔적이 많이 보이는 이 지오를 같이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봤고요. 이 제품은 가격이 이제 200만 원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운드바로 모든 걸 끝내시려는 분들에게는 그 예산 내에서는 음악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영상과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걸 거의 같은 품질의 비율로 들을 수 있는 강력한 가성비의 사운드바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12개의 유닛이 달린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로 써도 그렇게 부족할 일이 없는 그런 멀티 유닛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을 해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이 제품을 잘 쓰는 용도는 HDMI 케이블을 연결한 이런 디스플레이, 이보다 훨씬 크고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서 영상을 봤을 때 어떤 푸짐함 쪽보다는 정확하고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좌우 채널과 여러 채널을 배치한 그런 스피커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 깔끔하고 정확한 사운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품질을 보일 그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서브우퍼와는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케프의 이 KC92 이 서브우퍼와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아까 영상 볼 때는 그렇게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케프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뭐 이보다 작은 KC62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배치도 간단하고 사운드의 일체감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케프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프의 사운드바 지오를 소리를 들어보면서 같이 제품도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이들 와서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